은서는 16살 소녀였다. 그녀의 세상은 갑자기 무너졌다.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이자 은서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존재였다.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은서는 슬픔에 잠겨 학교도 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렀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장례식 이후에도 마음은 아프고 허전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은서의 반려견 해돌이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 앞에 작은 편지를 물고 왔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누군가가 몰래 넣은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은서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고 있니? 사랑해, 내 딸.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가 떠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해돌은 편지를 매일 아침 꼬리 흔들며 가져왔고, 글씨는 점점 더 친근하고 다정해졌다. 편지들은 점차 은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며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편지 속에 낯선 암호와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 해돌이 너를 이끌 것이다. 그녀는 해도를 따라 집 근처 숲으로 향했다. 숲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은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진실의 시작이었다. 은서는 숲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단서들을 손에 쥐고 마음 한켠에선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해돌이 그걸 이끌어준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돌은 은서의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 편지를 물고 왔다. 이번 편지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긴박한 어조였다. 은서야, 시간이 많지 않아. 너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위험해. 은서는 이 편지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우선 가족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은서는 해돌과 함께 다시 숲으로 갔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숲 속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본 암호를 기억해 자물쇠를 열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몰래 찍은 듯한 신비로운 장소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뇌와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은서야, 이 일기장은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다. 내가 감추었던 진실과 우리 가족이 직면한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적어 놓았다. 너는 반드시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은서는 일기장을 펼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웠다. 일기장에는 은서의 가족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쌓아온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도. 그뿐만 아니라 편지 속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도 적혀 있었다. 은서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해돌은 그녀의 곁에서 충직하게 머물며 마치 보호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은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날 아침, 은서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과 일기장의 내용이 울려 퍼졌다. 특히 그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문장,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해돌아, 너도 느끼니? 우리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해돌은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와 머리를 은서의 무릎 위에 올렸다. 은서는 그제야 조금 위로를 받는 듯했다. 며칠 후 은서는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 중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복도에서는 본 적 없는 남자가 자신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듯했다. 은서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친구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감시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교 후 은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급히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해돌이 갑자기 크게 짖으며 그 사람을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곧 사라지고 은서는 가까스로 안전한 집에 도착했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무언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은서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밝히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 앞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검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너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편지를 보고 은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때 해돌이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서는 다시 한번 편지를 꼭 쥐고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함께 진실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점점 더 어둡고 위험해졌다. 누군가가 항상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닥쳤다. 은서의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적일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에 스며드는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일기장과 편지를 펼쳤다. 지난 밤의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의 흔적과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결심은 단단해졌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 인물은 은서에게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너의 안전은 그에게 달려있다. 은서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누구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를 믿은 걸까? 그때 해돌이 갑자기 짖으며 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은서는 서둘러 따라가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문 앞에 또 하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 편지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너는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은서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보다 궁금증과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말겠다고. 며칠 후 은서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민수를 만나러 갔다. 민수는 은서에게 아버지와 그 낯선 인물 진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호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였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지.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무언가 큰 위협이 닥친 것 같아.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은서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누군가 자신을 뒤쫓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해돌은 끊임없이 경계하며 짖었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진호가 자주 찾던 장소인 낡은 카페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진호의 동생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은서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가 은서구나.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 그리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 수진의 말에 은서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은서와 수지는 함께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며 점점 더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은서와 수진이 함께 낡은 카페를 나선 후 그들은 진호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진은 자신의 오빠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이유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말투로 은서에게 말했다. 진호가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와 큰 다툼이 있었어.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지. 그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은서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과연 어떤 비밀이기에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걸까? 그녀는 점점 더 아버지와 진호의 과거에 얽힌 음모를 의심했다. 그날 밤 은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해돌이 이례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은서는 숨을 죽이며 창문 너머를 주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은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서와 수지는 아버지의 옛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아버지와 진호가 함께 작성한 듯한 복잡한 기록들과 암호가 적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는 노트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맸다. 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해졌다. 그날 저녁, 은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트 해독을 시도했다. 그때 해돌이 갑자기 짖으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문 밖에서 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은서가 소리쳤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은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트 해독에 몰두했다. 며칠 후 은서와 수지는 마침내 노트의 일부 암호를 풀어냈다.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와 진호가 발견한 비밀 장소에 대한 좌표였다. 이곳에 가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 좌표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장소였다. 은서는 망설임 없이 수진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은서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느껴지는 묘한 기운에 몸이 떨렸다. 여기가 그 비밀의 장소일까? 은서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했다. 입구를 열자 오래된 기록들과 사진, 그리고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음성 녹음이 있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까? 은서가 속삭였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서야,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조심해야 해. 우리 가족에게 닥친 위험은 예상보다 크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너의 운명이야.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폐공장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멈춰, 은서. 낮고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폐공장 문이 쾅 닫히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서 멈춰, 은서. 그 순간 은서와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와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그들은 이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누구세요? 왜 우리를 막는 거죠?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점점 형태가 드러나자 수지는 숨을 죽였다.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검은 눈동자 속에 차가운 빛을 품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강민이다. 너희가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경고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혹했다. 은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와 진호 오빠의 비밀을 밝혀야 해요.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한 발짝 다가왔다. 그 비밀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수지는 강민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숨기는 거죠?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강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거의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주겠다.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시험? 은서가 놀라며 물었다.
맞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마음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 준비되었는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준비됐어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은 손가락을 튕기며 주변 조명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벽에 커다란 영상이 펼쳐졌다. 그것은 은서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진호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기억들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건 어떻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은 말했다. 이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시험은 너희가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여 진실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은서는 영상 속 자신의 어린 모습과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진호가 아버지와 다투는 장면면도 나타났다. 아버지, 제발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진호의 외침이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버지와 진호는 어떤 비밀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걸까? 은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영상이 갑자기 끊기고 강민이 말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여 모든 것을 잊을 것인지. 수지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다. 은서야, 우린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은서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와 진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럼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겠다. 그 순간 폐공장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이상한 속삭임과 함께 미묘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은서와 수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은서의 마음속에서 다짐이 피어올랐다. 은서와 수지는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움직임을 조심스레 살폈다. 강민이 남긴 말처럼 이제 그들은 진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벽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공간은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이곳이 우리가 찾는 진실의 문이 될까? 은서는 속삭였다.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이제 곧 밝혀질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폐공장 깊숙이 들어갔다. 발걸음마다 낡은 철판이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흔들렸고 으스스한 느낌이 더욱 짙어졌다. 뭐지? 누군가 있는 거야? 은서가 경계심을 높였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진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 사진은? 수진이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자 갑자기 사진 뒤에서 작은 상자가 떨어졌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마지막 한 장에는 진실은 열쇠를 통해 열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열쇠라니 어디에 쓰는 걸까? 은서가 궁금해하며 상자를 품에 안았다. 우리가 찾는 답이 분명히 이 열쇠와 관련 있을 거야. 수진도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그때 뒤에서 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열쇠는 폐공장 안 깊은 곳, 비밀의 방을 여는 열쇠다. 두 사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열쇠가 맞을 만한 문을 찾기 시작했다. 낡은 철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연구실이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지도와 사진, 그리고 여러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은서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아버지와 진호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연구였고, 그 결과물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진호는 왜 이런 일을 했던 걸까? 은서가 속으로 질문했다. 진실은 항상 복잡해. 강민이 무겁게 말했다. 그들은 그 연구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닫히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은서와 수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노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다. 여기에 해킹 코드가 있어. 수진이 외쳤다. 이걸 입력하면 경보를 끌 수 있을 거야. 은서는 노트에 적힌 코드를 찾아 컴퓨터에 입력했다. 긴장된 순간 경보음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됐어. 은서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강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너희가 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 연구실 한쪽 벽이 움직이며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은서와 수지는 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야 해. 은서가 다짐하듯 말했다. 응,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비밀 통로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미스터리는 점점 짙어져 갔다.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은서의 마음속에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깊어질수록 은서와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했다. 은서와 수진이 비밀 통로 안으로 발을 들이자 어둠 속에서 냉기가 스며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면을 비추자 오래된 기계 장치와 전선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곳은 분명 단순한 폐공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은밀히 숨겨둔 공간임이 분명했다. 이곳이 정말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의 현장일까? 수진이 속삭였다.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여기에 있을 거야.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장을 집어들자 낡은 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의 한쪽에는 비밀 실험실이라는 표시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여기로 가는 거야. 은서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뒤를 따랐다. 점점 통로가 좁아지고 공기의 냄새도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갑자기 멀리서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있어. 수진이 움찔했다. 조심해. 은서가 경계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각종 실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뭐야? 은서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눌렀다. 갑자기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우리가 아버지 편지에서 찾은 코드가 필요해. 수진이 말했다. 은서는 숨을 고르고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숫자와 글자들을 되새기며 입력했다. 딩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다. 성공했어!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연구 자료와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무언가 경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연구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삶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본다면 진실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영상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 은서가 말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이상한 신호음이 울렸다. 뭐지? 수진이 의아해했다. 갑자기 연구실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숨자! 은서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기계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두운 실루엣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바로 강민이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민이 물었다. 은서와 수지는 몸을 움츠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 진실을 찾고 있어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진실은 널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이젠 물러나. 하지만 은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엔 멈출 수 없어요. 강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연구실을 빠져나와 진실을 쫓기 시작했다. 그 길은 점점 깊고 어두워졌지만 은서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은서가 속삭였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서와 강민, 수지는 함께 폐공장을 빠져나와 밤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은서의 마음도 한층 차가워졌다.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토록 위험한 진실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이 지도에 표시된 한 장소를 가리켰다. 여기야, 옛날 우리 프로젝트 본부가 있던 곳이다.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해. 셋은 택시를 타고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 앞으로 도착했다. 건물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곳곳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철문에는 녹이 슬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여기가 그 프로젝트 본부? 수진이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맞아.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우리가 비밀리에 들어가야 해. 강민이 문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전자장치의 냄새가 뒤섞였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버지와 진호의 흔적을 찾아야 해. 셋은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복도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 걸려 있었다. 은서는 사진 한 장에 눈길을 멈췄다. 사진 속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구원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 이 얼굴을 잊을 수 없어. 은서가 속삭였다. 그때 강민이 커다란 금고 앞에 다가갔다. 여기야, 이 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을 거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은서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영상을 떠올렸다. 비밀번호도 거기에 있을지 몰라. 편지를 다시 봐야 해. 은서가 말했다. 셋은 가져온 편지와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했던 코드 조합을 수진이 하나씩 맞춰갔다. 금고의 숫자판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금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문서와 USB 드라이브가 보였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컴퓨터를 찾아야 해. 강민이 말했다. 셋은 본부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낡은 컴퓨터가 먼지 위에 놓여 있었다. 수진이 USB를 꽂고 전원을 켰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며 데이터가 로드되었다. 여기야,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진호의 일기. 은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다. 경고,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곧 삭제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강민이 긴장했다. 서둘러야 해. 은서가 말했다. 수지는 급하게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본부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대피 명령을 알렸다. 침입자가 감지됐다. 보안팀 출동.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가 들킨 거야. 은서가 놀라 소리쳤다. 서둘러 나가자. 강민이 말했다. 셋은 서둘러 복도를 뛰어나갔다. 폐허가 된 본부 안에서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턱 막혔다. 저쪽으로. 강민이 방향을 가리켰다. 셋은 좁은 통로로 달려가 숨을 돌렸다. 하지만 통로 끝에는 막힌 벽이 있었다. 막혔어! 수진이 당황했다. 이쪽으로. 은서가 다른 쪽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갑자기 벽 한쪽이 흔들리며 숨겨진 문이 열렸다. 셋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자동으로 닫혔다. 휴, 겨우 빠져나왔어. 은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 강민이 말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해. 은서가 결심했다. 셋은 다시 한번 손전등을 켜고 숨겨진 문 너머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더 깊고 더 음침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찾는 진실이 여기 있을 거야. 은서가 말했다. 그때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경고가 누군가의 위협임을 직감했다.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은서, 강민, 수지는 깊고 어두운 비밀 공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고 벽면에 걸린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그들을 응시하는 듯했다. 발걸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멀리서 희미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이곳이 아버지와 진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일까? 은서가 속삭였다. 분명해. 우리가 찾던 진실은 여기 있을 거야. 강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공간 한쪽에서 빛이 번쩍이며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 굳건했다. 은서야, 네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게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서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나는 정부와 거대 기업의 음모에 휘말렸다. 우리가 연구한 기술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조작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진호도 이 진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라진 거다. 그 기술을 악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 편지와 함께 이 증거들을 너에게 남겼다. 너와 너의 친구들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스크린이 꺼지자마자 공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보가 울리고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폭발이 시작됐어.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수진이 소리쳤다. 셋은 황급히 복도를 뛰쳐나와 앞서 발견한 숨겨진 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러나 출구 근처에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나타났다. 그들은 셋을 가로막았다. 다른 인물이 차갑게 웃었다. 은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심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갑자기 강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작동시켰다. 빛과 함께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주변을 감쌌다. 두 검은 옷의 인물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셋은 그 틈에 달아났다. 밖으로 나서자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폐공장이 불길에 휩싸이며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셋은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우리가 진실을 찾았어.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야.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진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강민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음, 이로써 은서와 그녀의 친구들이 겪은 위험천만한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아버지와 진호가 남긴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은서는 이제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